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브레이킹 뉴스가 오늘부터 다시 1시로 시간대를 옮겨 매일 오후 1시에 시청자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월의 마지막 날에 전해드리는 KBTV 브레이킹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브롱스에서 한 남성이 지난 주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30살 조셉 가르시아로 검찰은 이 남성을 그의 어머니 52세 여성 조안 비오를 살해한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비오는 지난 주말 워싱턴 헤이츠에서 목에 날카로운 상처를 입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조셉 가르시아에게는 또 그의 어머니 차를 훔쳐 무면허로 타고 다닌 혐의로 적용됐습니다. 경찰이 2주 전 뉴저지에서 벌어진 3중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2명을 지목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공개한 감시 카메라에는 용의자들이 지난 1월 16일 임신한 여성과 그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현장 주변에 훔친 트럭을 버리고 달아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델리에서 총격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센트럴 이슬립 인근에 위치한 이 델리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에 맞은 2명 중 남성은 자리에서 사망했고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사건이 지역갱단의 소행이며 남성을 노린 저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여성은 델리의 점원으로 아무 관련 없이 사건 현장에 있다가 총을 맞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에서 3급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새벽 1시경 올드브리지에 위치한 주디코트의 한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당시 한 남성이 창문에 매달린 채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소방관이 사다리를 올려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집안에 사람이 있다고 제보했고 소방관들이 집안을 수색했지만 이 사람은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다리로 구조된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화상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압 과정에서 2명의 소방관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2명의 여성이 센트럴파크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먼저 정오 직후 110번가 근처에서 한 남성이 38세 여성을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여성은 보청기가 귀에서 빠지면서 아무런 소리도 듣지는 못했지만 남성을 쳐다보자 그가 사과를 하더니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5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각에 발생했습니다. 106번가 인근에서 용의자가 80세 여성의 뒤로 다가오더니 목을 졸랐습니다. 그는 여성을 숲으로 끌고 간 뒤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여성이 거부하자 그는 여성의 가슴을 수차례 때린 뒤 달아났습니다. 여성은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에 의해 구조됐지만 병원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이 한 사람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남성은 5피트 9인치의 키에 160파운드의 체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에선 택시 한 대가 뒤집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72가 부근 렉싱턴 애비뉴에서 옐로우캡 한 대가 옆으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탑승객을 구출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사고 수습으로 3번 애비뉴와 렉싱턴 애비뉴 사이 70가와 72가 구간이 폐쇄 조치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경찰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 톨게이트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다닌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9시경 한 차량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전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나와 번호판 위에 종이를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이후 이 차량은 톨게이트에서 정지 없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들의 행각을 목격한 경찰관이 차량을 따라가 남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2명은 모두 22살이며 브롱스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차량은 무보함과 차량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차였던 것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7개 출신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요. 이 서명으로 이란 출신의 뉴욕 시립대 학생 한 명이 미국 입국을 거절당해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립대에서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세이라 라피는 겨울방학 동안 본국인 이란의 가족들을 보기 위해 방문했다가 트럼프 행정명령 이후 미국 입국을 거절당했습니다. 여성은 학교로 돌아오고 싶다는 편지를 학교로 보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브루클린 보로장 에릭 아담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100여 명의 뉴욕 시립대 학생들이 국외 여행을 떠났을 때 재입국이 불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측도 지난 일요일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등 행정명령에 포함된 7개국 출신의 학생들에게 국외 여행을 자제하라는 공고를 보냈습니다. 현재 뉴욕 주립대에는 320여 명의 재학생이 트럼프 행정명령이 담고 있는 무슬림 7개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포함한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금지한 데 대해 이란도 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31일 이란이 더 이상 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 때문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등 7개 국민에 대해 90일간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외국 전문 인력들에 대한 취업 비자도 제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업 비자 제도의 개선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했으며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는 물론 기업 주재원 비자인 L-1, 투자 비자인 E-2, 관광 비자인 B-1, 문화 교류 비자인 J-1, 이공계 선택적 실무 연수 비자인 OPT 등 다양한 비자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특히 H-1B 비자에 대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현재 추첨 방식으로 매년 8만 5천 건이 발급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숙련된 기술 인력을 구하지 못한 미국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1월 31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